단종, 왜 어린 나이에 비극적인 운명을 맞이했을까? 역사의 페이지를 넘기다 보면 유난히 가슴 저미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조선의 6번째 임금, 단종은 아마 가장 비극적인 운명을 살다 간 어린 왕으로 기억될 겁니다. 그는 과연 무엇 때문에 그토록 짧고도 참혹한 생을 마감해야 했을까요? 오늘 우리는 단순히 한 왕조의 권력 투쟁을 넘어 한 인간의 삶이 어떻게 잔혹하게 짓밟혔는지, 그리고 그 비극의 이면에 숨겨진 인간의 탐욕과 권력의 냉혹한 본질을 깊이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때는 1441년, 조선의 5번째 임금 문종과 현덕왕후 권씨 사이에서 귀한 아들이 태어났으니 그가 바로 훗날 단종으로 불리게 될 이용이었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얻은 귀한 왕자였지만 불행하게도 현덕왕후는 단종을 낳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세상을 떠나고 말았죠. 어린 왕자는 어머니의 따뜻한 품도 제대로 느껴보지 못한 채 일찍이 홀어머니의 부재를 겪게 됩니다. 그 후 12년이 흘러 단종이 12살이 되던 해, 조선 왕실에는 또 한 번의 거대한 비극이 닥쳐옵니다. 병약했던 문종이 갑작스럽게 승하하게 된 것이죠. 문종은 이미 자신의 건강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세상을 떠나기 전 어린 아들에 대한 걱정으로 밤잠을 설쳤다고 합니다. 그는 어린 단종을 홀로 남겨두고 떠나야 하는 아비의 마음으로 당시 영의정이었던 황보인과 좌의정 김종서 등 믿을 만한 원로 대신들을 불러 어린 왕을 잘 보필해달라고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임금으로서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는 동시에 어린 자식을 홀로 남겨두는 아비의 애통한 심정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순간이었을 겁니다. 그렇게 문종은 아들이 왕위에 오르는 모습을 지켜보지 못한 채 깊은 시름과 함께 눈을 감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문종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어린 단종에게 너무나도 가혹한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겨우 12살의 나이로 그는 조선의 용상에 앉아 신하들의 조아림을 받아야 했습니다. 어린 눈빛에는 불안함과 두려움이 가득했을 테죠. 아직 어린 단종이 홀로 나라를 다스릴 수 없었기에 그의 할머니인 소원왕후의 동생이자 세종의 비였던 정유왕후가 수렴청정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궁궐 안팎의 분위기는 그야말로 살얼음판을 걷는 듯 불안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고명 대신으로 지목되었던 김종서와 황보인 등 원로 대신들은 어린 왕을 보필하고 흐트러진 국정을 바로잡기 위해 온 힘을 다했습니다. 그들은 문종의 유언을 받들어 어린 단종의 왕권을 안정시키고 외척 세력이나 다른 야심가들이 권력을 넘보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경계했죠. 하지만 그들의 이러한 충심 어린 노력은 역설적으로 또 다른 거대한 세력의 견제와 반발을 불러일으키는 씨앗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린 왕을 둘러싼 궁궐은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였지만 그 속에서는 이미 거대한 권력의 칼날이 조용히 벼려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단종의 위태로운 즉위는 이처럼 비극의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어린 왕이 마주해야 할 운명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던 거죠. 어린 왕 단종을 둘러싼 궁궐의 위태로운 평화는 문종의 갑작스러운 죽음 이후 채 몇 년도 가지 못했습니다. 왕실의 종친 가운데 유달리 강한 카리스마와 비범한 야심을 지닌 인물이 있었으니 바로 단종의 숙부이자 세종대왕의 둘째 아들 수양대군이었죠. 그는 학문과 무에 모두 뛰어나면서도 대담하고 결단력 있는 성격을 지녔다고 전해지는데 어린 조카가 왕위에 오르자 숨겨왔던 강력한 왕권에 대한 야망이 꿈틀대기 시작했습니다. 수양대군의 거침없는 야망은 단종을 굳건히 보필하려던 김종서와 황보인 같은 고명 대신들의 눈의 위협으로 비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노련하고 충직한 대신들은 문종의 유언을 받들어 어린 단종의 왕권을 안정시키려 애썼지만 수양대군은 이들을 자신의 앞길을 가로막는 걸림돌이자 제거해야 할 대상으로 여겼죠. 궁궐 안에는 보이지 않는 전운이 감돌기 시작했고 마치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 없는 두 거대한 세력 간의 긴장감은 날마다 팽팽하게 고조되어 터지기 직전의 활시위 같았죠. 과연 누가 먼저 승부의 칼을 뽑아댈 것인가? 모든 이들이 숨죽이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먼저 움직인 쪽은 수양대군이었습니다. 그는 한명회,
권람, 홍윤성, 양정, 유수 등 자신의 신복들을 은밀히 불러 모아 치밀한 정변을 계획했습니다. 이들은 밤늦도록 비밀 회합을 거듭하며 김종서와 황보인 등 원로 대신들을 제거하고 권력을 장악할 냉혹한 계책을 세웠죠. 마침내 1453년 음력 10월 10일 밤, 피바람이 부는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지며 조선의 역사는 돌이킬 수 없는 전환점을 맞이했죠. 바로 개유정난입니다. 수양대군이 이끄는 무장 세력이 어둠 속에서 궁궐을 급습하고 먼저 영의정 김종서의 집을 덮쳤습니다. 70이 넘은 노구를 이끌고 단종을 지키려 했던 김종서는 미처 손쓸 틈도 없이 철퇴를 맞고 쓰러졌습니다. 그의 아들들마저 무참히 살해당하며 김종서 가문은 순식간에 몰락하고 말았죠. 이어 좌의정 황보인과 우의정 정분 등 다른 고명 대신들도 차례로 살해당하거나 체포되었습니다. 한밤중에 벌어진 이 잔혹한 숙청은 궁궐 전체를 순식간에 피와 공포로 물들였고 어린 왕 단종은 이 모든 상황을 그저 망연자실한 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의 숙부인 수양대군이 친히 쿠데타를 일으켜 충신들을 무참히 살해하는 광경을 보면서 그의 어린 가슴은 얼마나 큰 충격과 공포에 휩싸였을까요? 그는 용상에 앉아 두려움에 떨며 이 모든 비극을 고스란히 목도해야만 했습니다. 이처럼 하룻밤 사이에 모든 상황이 뒤바뀌었습니다. 단종을 보위하던 핵심 세력이 송두리째 사라지고 수양대군은 1등 공신으로 책봉되며 영의정 겸 병조판서의 자리에 올라 모든 군사권과 행정권을 장악했죠. 어린 왕은 이제 허울뿐인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궁궐은 더 이상 단종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의 숙부인 수양대군의 손아귀에 완전히 넘어간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의 왕권은 풍전등화와 같았고 언제 꺼질지 모르는 촛불처럼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단종의 운명은 완전히 수양대군의 손에 달린 셈이었죠. 권력을 향한 인간의 탐욕은 이토록 잔혹하고 냉정했던 것입니다. 어린 왕이 마주해야 할 시련은 개유정난이라는 거대한 폭풍을 맞으며 더욱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었으니 말이죠. 개유정난 이후 어린 왕 단종의 입지는 벼랑 끝에 선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모든 권력을 장악한 수양대군은 이제 더 이상 자신의 조카를 왕위에 둘 이유가 없었겠죠. 그는 단종을 그저 자신의 거대한 야망을 가로막는 하나의 걸림돌로 여겼습니다. 결국 보위에 오른 지 불과 3년 만인 1455년, 단종은 자신의 숙부에게 왕위를 넘겨줘야 하는 비극적인 상황에 직면하고 맙니다. 어린 왕의 작은 손에서 옥새가 벗겨지는 순간, 그가 느꼈을 상실감과 무력감은 얼마나 컸을까요? 이는 단순한 왕위 양위가 아니라 한 인간의 삶이 통째로 뒤바뀌는 잔혹한 운명의 시작을 알리는 서막이었습니다. 왕좌에서 내려온 단종은 이제 상왕, 즉 물러난 왕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죠. 형식적인 예우만 남은 채 쓸쓸히 궁궐 한편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그러나 수양대군, 곧 새로운 왕 세조에게 있어 상왕 단종의 존재는 여전히 잠재적인 위협이었습니다. 그의 주변에는 아직 어린 왕을 향한 충정을 지닌 신하들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왕위 찬탈의 피바람 속에서도 꺼지지 않던 충심은 결국 단종 복위 운동이라는 불씨를 지피게 됩니다. 성삼문, 박팽년, 하위지, 이계, 유성원, 유흥부, 이 6명의 충신, 우리가 사육신이라 부르는 이들이 바로 그들이었죠. 영월로 향하는 그의 유배 행렬은 얼마나 고독하고 비통했을까요? 화려했던 궁궐 생활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첩첩산중에 둘러싸인 영월 청령포는 그에게 세상과의 단절을 의미했습니다. 강물에 둘러싸여 마치 섬처럼 고립된 그곳에서 단종은 홀로 깊은 고독과 절망 속에서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것은 오직 흐르는 강물과 멀리 보이는 삼봉우리뿐이었겠죠. 그 작은 어깨에 짊어진 비극의 무게는 상상조차 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어린 왕은 그곳에서 무슨 생각을 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을까요? 아마도 잃어버린 모든 것에 대한 그리움과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찬 나날이었을 겁니다.
그에게는 이제 희망이라는 단어조차 사치로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영월 청령포, 그 고립된 성과도 같은 곳에서 어린 왕 단종은 과연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어쩌면 그에게는 더 이상 바랄 희망조차 허락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잃어버린 왕자와 멀리 떨어진 가족, 그리고 자신을 지지했던 수많은 이들의 죽음을 어린 가슴으로 감내해야 했던 시간들이었죠. 끝없이 흐르는 강물처럼 그의 삶 또한 되돌릴 수 없는 비극의 흐름 속으로 흘러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 작은 어깨에 내려앉은 절망의 무게는 시간이 갈수록 더욱 무겁게 짓눌렀을 테고요. 그렇게 처절한 고독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던 단종에게 마침내 운명의 마지막 순간이 찾아오고 맙니다. 1457년 10월, 그에게는 더 이상 상왕의 자리도 노상군이라는 이름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역사의 기록은 그저 단종이 사사되었다고 간략하게 전하지만 당시 그의 나이는 겨우 17살이었습니다. 한창 꿈 많고 미래를 그려야 할 나이에 그는 차가운 유배지에서 비극적인 생을 마감해야 했죠. 독약이 담긴 잔을 받아든 어린 왕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아마도 모든 것을 체념한 듯 그저 고요히 자신의 마지막을 받아들였을 겁니다. 하지만 권력의 칼날이 미처 베어내지 못한 것이 있었으니 바로 백성들의 마음속에 새겨진 충절이었습니다.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고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한 단종의 시신은 아무도 거두지 못하게 버려졌지만 영월 지역의 한 관노가 자신의 목숨을 걸고 그의 주검을 수습했습니다. 바로 어뭉도라는 이름의 인물이었죠. 그는 단종의 시신을 남몰래 거두어 현재의 장릉터에 정성껏 안장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시신 수습을 넘어 냉혹한 권력 앞에서 인간적인 도리와 충의를 지키려 했던 민초들의 숭고한 정신을 보여주는 감동적인 일화로 남아있습니다. 그렇게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듯했던 단종의 이야기는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도 사람들의 기억 속에 살아 숨쉬었죠. 그의 복권은 숙종대에 이르러 비로소 이루어졌습니다. 숙종은 단종의 비극적인 삶을 기리고 그의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 노상군이었던 그를 단종이라는 묘로 추존하고 그의 무덤을 장릉으로 격상시켰습니다. 이는 단순한 역사적 사실의 재평가를 넘어 왕권 찬탈이라는 비정상적인 과정을 바로잡고 윤리적인 정통성을 확립하려 했던 후대 왕들의 노력이자 백성들의 염원이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날 영월 장릉에 가면 고요하고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단종의 흔적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한때는 온 나라를 다스리던 어린 왕이 그토록 비극적인 운명을 맞이하고 결국 이곳에 잠들어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깊은 생각할 거리를 안겨주죠. 그의 짧은 생애는 권력의 속성과 인간의 탐욕이 얼마나 잔인할 수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동시에 그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는 인간적인 가치와 충절이 얼마나 숭고한지를 일깨워줍니다. 단종의 비극은 단순한 옛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에게 권력의 본질, 인간의 욕망, 그리고 이에 맞선 양심과 충절이라는 보편적인 가치를 되새기게 하는 거울과도 같죠. 역사의 승자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듯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지워지지 않는 아픔과 숭고한 희생이 존재하며 이는 오늘날에도 크고 작은 권력 투쟁 속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인간적 가치와 역사의 교훈을 던져줍니다. 어린 왕의 쓸쓸한 죽음이 남긴 깊은 여운은 그의 짧은 생애가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전하는 인간 존엄성의 메시지로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